네, 17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과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고 과에 따라 뗄나무를 구할 땅도 주었다. 이거는 우리가 좀 어렵게 말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지라 그러죠. 전지. 여기는 그렇죠. 시지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걸 합쳐서 그렇죠. 전시과. 전시과를 시행했던 국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죠. 고려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도평의사사의 경우에는 그렇죠. 원나라 간섭기에 있었던 고려의 최고 집정기관이었죠. 원나라 간섭기에 있었던. 그리고 또 힌트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은병이란 단어 역시 고려의 화폐, 다른 말로 활구라고 했던 고려의 고액 화폐를 얘기합니다. 즉 고려 찾아라 그 얘기입니다. 자, 1번 보세요. 모내기법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어느 나라죠?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 덕대, 전문 경영하는 광산에 경영했던 사람이죠. 역시 조선 후기. 면화나 담배를 내가 쓰는 것이 아닌 판매하려고 키웠던 거, 상품으로 키웠던 거 역시 조선 후기. 그죠? 예성강 하구에서 병란도 답 나왔네요. 이게 바로 고려 이야기니까 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계속 한번 볼게요.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누어서 땅에 거두는 전세를 거두었답니다. 이거는 바로 그렇죠. 토지의 비옥도니까 전분 6등법을 얘기하네요. 그럼 또 있죠. 토지의 비옥도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뭐 있었어요? 그죠? 풍흉, 얼마나 풍년이냐, 얼마나 흉년이냐를 두고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해를 해년자 써서 해를 나누는데 몇 개로? 9개로. 연분 구등법.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뭐라 불렀죠? 그죠? 이거를 바로 공법이라고 했고, 공법은 누가 만드는 거였어요? 그죠? 조선의 세종 시기에 나왔던 전세죠. 그죠? 그러니까 이 5번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일단 답은 4번입니다. 18번 가볼게요. 조선 왕에 대한 이야기, 조선 이야기네요. 자, 가는 경복궁, 나는 종묘 이런 식으로. 자, 가는 아까 경복궁이었잖아요.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 예전에 고려 시대에는 개경이 중요한 곳이었는데 이제는 한양으로 옮길천, 도읍도 이러면서 경복궁을 정궁, 법궁으로 삼았으니까 가는 맞는 이야기네요. 그죠? 자, 한번 위로 한번 올라볼게요. 경복궁을 놓고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경복궁 앞에 경복궁에서 왕이 걸어 나와서 이렇게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왕이 자신의 손에서 왼쪽 손, 여기 왼쪽 손, 우리가 왼좌, 왼쪽은 한자로 좌라 그러잖아요. 좌, 왼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종묘라고 합니다. 좌종묘. 종묘는 조선 왕실의 왕, 그리고 왕비의 신의를 모시는, 즉 조선이라는 왕조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죠. 여기에서 제사를 지냈고, 그러면 이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오른손, 여기가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바로 여기는 우는 우사직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사직은 이제 이 사람 오른쪽에 있다고 우사직을 하는데 그냥 네모난 땅입니다. 그러니까 네모난 제단, 제사 지내는 곳인데 여기에서는 농사와 관련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농경 국가니까 당연히 좌종묘, 우사직 이렇게 얘기합니다. 쭉 가볼까요? 국왕이 신농후직에게 풍년을 기원하는 의례를 검색한다. 이거는 신농후직이 바로 농사를 관장하는 중요한 신이죠. 그러니까 이건 바로 사직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사직에 대한 이야기인데 질문에 나는 종묘였으니까 이게 바로 틀렸죠. 그러니까 답은 2번입니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다 한번 봐볼게요. 다는 네, 남한산성이죠. 남한산성 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그죠? 병자호란이죠. 병자호란은 조선 인조 시기에 누구랑 싸운 거죠? 그죠? 청나라하고 싸운 거. 1636년 있었던 일입니다. 인조가 피신해서 청나라와 항전을 벌인 과정. 맞는 이야기네요. 다 맞네요. 자, 라는 네, 수원화성이죠. 이게 수원화성. 장용영 하면 누구죠? 그죠? 정조죠. 정조. 네, 자세히 보시면 장용영이 외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용영은 크게 내영과
외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왕을 지키는 친위 부대인 것은 맞고요. 내에 있다는 것은 조선의 궁에 있는 것이고 외는 바로 여기 수원 화성에 있는 게 장용영의 외형입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네요. 자, 마 한번 볼게요. 마는 훈민정음 창제 누구죠? 네, 세종 이야기인가 봐요. 자, 위로 올라가서 마 한번 보시죠. 마는 바로 네, 영릉입니다. 영릉이 바로 세종대왕의 릉이에요. 무덤이에요. 세종대왕의 릉. 네, 옆에 보시면 신륵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이 절은 사실은 신라 시기에 원효대사가 세웠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확한 기록은 없고 일단 알려져 있어요. 그렇게. 네, 이 신륵사는 세종의 무덤인 영릉이 조성이 될 때 이 릉을 관장하는 일을 하는 지키고 제사 지낸 일을 맡는 원찰이 됩니다. 원찰. 이런 일을 하는 절을 원찰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 영릉, 이 신륵사는 서울에 있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에 있습니다. 경기도 여주. 경기도 여주에 있습니다. 일단 답은 그래서 네, 2번이 되겠네요. 이거 답 2번이에요. 자, 19번 볼게요. 19번. 자,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 나라와 관련된 거 찾아보시면 만력제 신종의 등극을 알린대요. 이 나라는 그러면 바로 답이 나와야 되네요. 네, 명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명나라. 자, 쭉 가볼게요. 광군을 조직했대요. 광군은 고려의 군대입니다. 고려. 네, 여러분도 다 알겠지만 고려는 호족의 영향력이 매우 컸던 국가죠. 그런데 이 호족이 자신들이 각각 영향력을 이제 행사했던 군사 집단들을 고려라는 국가 입장에서 공통의 적이 나왔을 때는 이 호족들도 나라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군사력을 내어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조직이 됐던 게 광군이고 그때 등장했던 공통의 외적, 공통의 적이 바로 뭐냐? 그렇지, 거란입니다. 거란. 거란을 대비하기 위해서 광군이란 걸 조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려 초기를 말하겠네요. 그죠? 시간이 점점 지나면 호족들은 이들의 군사 장악력을 점점 잃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아는 고려 시대의 군사제도 제가 아주 열심히 가르쳤는데 중앙은 2군, 6위, 그죠? 그리고 지방은 주진군과 주현군 이렇게 나뉜다고 했죠. 대부분 호족들의 군대들은 이제 광군을 넘어서서 광군 이후에는 주현군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죠? 자, 2번 보겠습니다. 한성의 동평관. 이거는 바로 조선과 일본 사신 이야기거든요. 일본 사신이 오면 이 동평관에 머물면서 무역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이야기죠. 정도전을 중심으로 요동 정벌을 추진했다. 요하의 동쪽. 정도전은 이 땅을 가서 찾아야 된다. 이 땅을 차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랬더니 명나라가 굉장히 불쾌해하면서 정도전을 불러들이기도 하죠. 근데 안 가요. 이러면 답은 3번이겠네요. 그죠? 명하고 관련된 거니까. 자, 기요약조.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기요약조는 1600 그렇죠. 9년. 왕은 광해군이죠. 어떤 전쟁 이후죠? 1592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무슨 전쟁? 네, 임진왜란.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 일본과 국교를 다시 맺게 된 거, 국교를 회복하게 된 게 바로 기유약조입니다. 네, 이 당시에 일본의 막부는 뭐였어요? 네, 그렇죠. 에도 막부죠.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막부 뭐 이렇게 되겠는데 에도 막부는 기본적으로 임진왜란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끌어내죠. 그리고 광해군 입장에서 일본하고 손을 다시 잡았던 아주 실질적인 이유는 바로 뭐냐? 뭐 일본이 이뻐서 손을 잡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북쪽에서 그 당시에 새롭게 신흥 강한 애들이 등장을 하죠. 그게 바로 나중에 청나라가 되는 나중에 자신들을 만주족이라고 칭하는 무슨 족? 그렇죠. 여진족. 여진족이 무럭무럭 자라는 상황에서 일본 밑에 남쪽 지역에도 적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화해를 해야 했죠. 자, 계속 한번 볼게요. 포로 송환을 위해서 유정대사 스님이시죠? 회답 겸 세환사로 파견이 돼서 포로 데리고 오는 거. 이거는 바로 임진왜란 당시에 발생한 포로 이야기니까 이것도 일본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네요. 답은 3번입니다. 명나라를 찾으면 되니까. 그죠? 20번 갈게요.
제주도에 유배됐대요. 세한도를 그렸대요.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누구죠? 그죠? 김정희, 추사 김정희입니다. 자, 김정희 이야기를 찾으면 되는데 동국 지도하면 그렇죠. 정상기죠. 축적을 사용했던 지도. 그리고 의산문답하면 네, 홍대용입니다. 홍대용. 명나라에서 천리경, 자명종, 홍의포, 홍의포는 대포입니다. 이런 걸 들여온 사람은 네, 정두원. 침구, 침구술은 침 놓는 거예요. 한약 그 한의원에서 침 놓는 거. 침구 경험방 책 제목이에요. 누구냐? 허임 인조식입니다. 자, 북한산 순수비가 진흥왕의 신라 진흥왕 순수비라는 걸 밝혀낸 고증해낸 이 글을 바로 추사 김정희가 썼죠. 이 글은 바로 금석과안록입니다. 그 답이 바로 5번입니다. 김정희가 찾아야 되니까. 그죠? 21번. 평양에 새로 부임한 누구를 환영하는 모습이고 얘는 감사 또는 방백이라 불렀고 되게 높은 사람이 임명이 됐고 뭐죠? 네, 관찰사를 얘기합니다. 관찰사는 상당히 선호했던 특히 평양 감사는 굉장히 선호했던 직책이거든요. 네, 말은 평양이고 평양 감사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사실은 평안남도, 평안북도를 전부 다 관할했던 굉장히 중요한 지역을 관리했던 사람이고 역할이 굉장히 커요. 경찰권, 사법권, 뭐 징세권, 뭐 관리들의 감찰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했던 중요한 직책입니다. 자, 1번 볼게요. 간관으로서 간한다, 비평한다라는 뜻이죠. 간쟁과 봉박을 담당했던 거는 고려시대에는 중서문화성의 낭사였죠. 조선의 경우에는 3사, 특히 그죠, 사간원과 사헌부 그겠죠. 자, 2번 육조 직계제로 권한이 애매모호해진 사람들이 있죠. 아주 높은 사람들이긴 한데 왕이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육조를 바로 직접적으로 직계에서 붙여버릴 경우에 중간에 이제 얘가 좀 애매해지잖아요. 누구죠? 그죠? 의정부죠. 의정부. 3번 호장, 기관, 장교, 통인 등으로 세분화됐네요. 조선의 향리입니다. 지방의 관리, 향리를 뜻하고요. 4번이 답입니다. 관내 군현의 수령을 감독하고 근무 성적을 평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령보다 높네요. 그 사람이 바로 관찰사입니다. 자, 5번 출신지의 경제소를 관장하고 유향소의 품관을 감독했다. 유향소는 각 지방 양반들이 수령에 대한 자문기관 역할을 했던 곳이죠. 기억하시죠? 근데 이들을 서울 중앙에서 관리 감독했던 게 바로 경제소입니다. 그죠? 이건 경제소 이야기예요. 답은 4번. 자, 22번.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권상현, 윤지충 이런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고 위패를 불태웠대요. 이건 바로 그렇죠. 천주교, 서학에 대한 박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조 시기에 있었던 연도로 따지면 1791년. 우리가 이거를 신해 박해라 그래요. 박해라는 말은 종교적으로 구박할 때 쓰는 말입니다. 신해는 이게 바로 신해년이에요. 그래서 신해 박해라고 하죠. 나 봐볼게요. 여기 우리가 잘 아는 정약용 이야기도 나오네요. 이때 정약용이 유배를 가게 됩니다. 정약용은 정조가 굉장히 사랑했던 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정조가 죽고 나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조 다음에 순조 연도는 1801년입니다. 우리가 이때가 신유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유박해라 불러요. 정약용은 이때 이제 엄청 저술을 열심히 하게 되겠죠. 자, 다 볼게요. 의금부에서 프랑스 얘기가 나오네요. 여러분 3학년 때 이제 배우게 될 텐데 프랑스와 관련된 사건이 1866년 이때는 고종이 왕이었던 시기잖아요. 병임 박해입니다. 왕은 고종이었고 물론 실권은 흥선대원군한테 있던 시기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라니까 그냥 순서가 그대로 있네요. 그죠? 보시면 여기 이렇게 가나다네요. 답은 1번. 자, 22번.
밑줄근 왕이 추진한 정책 한번 볼까요? 호패법을 옛날에 했는데 재실시한다고 돼 있네요. 그럼 처음으로 호패법을 했던 왕은 누구였어요? 네, 그렇죠. 태종 이방원이었죠. 태종 이방원. 군역을 제대로 확보하려고 했던 거 기억하실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됐고 이후에 여기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이괄에 난 이후에 잘 안 됐고 반정 직후부터 논의됐고 느낌 왔네요. 이 왕은 누굽니까? 그죠? 인조죠. 인조. 이괄의 난하고 관련 있는 거 뭐였어요? 그죠? 정묘호란이죠. 정묘호란. 그리고 반정은 인조 반정, 광해군을 몰아냈던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왕은 인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인조하고 관련된 걸 찾으라는 거예요. 자, 1번 볼게요. 공신에게 공로, 얼마나 공이 많니, 인품이 얼마나 훌륭하니, 이거에 따라서 역분전을 지급했던 거는 고려 이야기입니다. 고려 태조 그죠? 왕건 이야기예요. 너무 옛날 이야기죠. 삼정의 문란, 삼정은 세계의 정, 부담해야 했던 거, 뭐 땅, 전정, 그리고 군대인, 군정, 그리고 곡식이 돌아온다. 환정 또는 환곡이라고 했던 세 개가 엉망진창이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설치했던 것은 가만히 있었을 때 설치하려고 한 게 아니고 철종 시기에 엄청 큰 밀란, 그러니까 농민 봉기가 발생하죠. 1862년 임술, 그렇죠. 임술 농민 봉기. 임술 농민 봉기가 계기가 돼서 설치했던 게 삼정 이정청이었습니다. 자, 3번 시전 상인의 특권 뭐였어요? 난전을 금하게 할 수 있었죠. 그게 뭐였죠? 금 난전권이었죠. 난전이라는 것은 시전 상인이 아니고 그냥 허가받지 않은 일반 사사로운 개인이 판을 벌리는 그런 거잖아요. 난전을 금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이들의 특권이죠. 이게 시전 상인들의 특권. 이것을 축소시키는 즉 6의전 6개가 정해져 있었죠. 6의전을 제외하고는 금난정권을 가질 수 없게 되죠. 회수해버리죠. 이거를 신해년에 통하게 했다라고 해서 이거 누구예요? 정조의 업적입니다. 정조. 즉 금난정권을 회수해버렸다는 거죠. 금난정권을 더 이상 쓸 수 없다. 이게 바로 정조였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전세, 땅에 거두는 세금을 1결당 4에서 6도로 고정했습니다. 이전에는 되게 다양했는데 이거를 그냥 웬만하면 4도로 맞췄다고 했죠. 무슨 법? 그렇죠. 영원히 정한다. 무슨 법? 영정법. 이게 바로 인조의 업적이죠. 인조.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이후에 바로 병자호란이 터져버려요. 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1년에 2필씩 걷던 것을 한 필로 줄여주었네요. 감해주었네요. 균역법. 그렇게 역을 균등하게 하려고 했던 왕. 누구죠? 네, 영조입니다. 영조. 답은 4번입니다. 4번. 일단 이 왕이 인조라는 걸 눈치를 채야 하고 각각의 해당하는 왕이 누군지 알아야 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 보이지만 인조라는 걸 금방 눈치챘으면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볼게요. 가마. 자, 들어갈까 한번 볼게요. 농업 서적도 상당히 중요한데 쉽지는 않습니다. 많이 나오죠. 구황철효 되게 자주 나와요. 이거는 바로 흉년, 기근 이런 것을 살리기 위해서 구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거칠어지고 못 살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남겨놓은 책이고 약간 잡서입니다. 잡서. 그래서 막 이제 모아놨다 생각하시면 되는 책인데 흉년과 기근에 대비한 거죠. 흉년, 기근에 대비하고 이 당시의 왕은 명종입니다. 명종. 자, 금양잡록. 이거는 성종 시기에 강희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문신인데 은퇴하고 시흥에 내려가. 금양이 시흥이에요. 지금의. 금양이라는 지역에 내려가서 자신이 직접 농사도 지어보고 농촌의 삶을 살아보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공부한 것들, 자기가 깨달은 것들, 경험한 것들을 적어놓은 책이에요. 그리고 농사직설 너무 유명하죠. 누구? 그렇죠. 세종이 직접 명령을 내려서
우리 조선의 실정에 맞는 일반 농민들을 소위 말하는 인터뷰해가지고 만든 거죠. 정초, 뭐 변효문 이런 사람들이 만든 종합 농서입니다. 중요해요. 뭐 산림경제는 누가 썼니? 네, 홍만선이 썼고 이거는 숙종 때예요. 사람 이름은 홍만선입니다. 네, 홍만선.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그 상품 작물로서 키울 만한 거, 돈이 될 만한 뭐 담배나 인삼, 고추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키워야 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 나와 있는 책이에요. 임원 경제지는 굉장히 큰 백과사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좀 나중이에요. 순조 때고요. 서유구 아주 자주 나옵니다. 서유구. 하나 더 해볼까요?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온 책들은 다 조선이죠. 근데 이제 하나 더 하자면 고려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려 거 한번 써볼게요. 고려 시기에 이암이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이암이라는 사람이 쓴 게 원나라의, 즉 그 당시에 중국 원나라의 책이었던 농상집요. 이거를 이암이 쉽게 말하면 들여온 거죠. 농상집요. 근데 이거는 약간 중국 스타일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그 당시에는 굉장히 나름 배울 만한 게 있었겠죠. 그리고 중국 스타일, 중국 화북 지역 스타일의 농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목화 아시죠, 여러분? 목화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어서 또 그 부분은 굉장히 쓸만했겠죠. 고려해봤고 조선도 조금 더 해보고 싶어요.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밑에 한번 써볼까요? 쭉 내려가 볼까요? 네, 밑에다 한번 적어볼게요. 그 외에도 좀 알아두셨으면 하는 게 농가집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농가집성. 이건 다 모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 오죠. 효종 때 신속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 여기에서 특징적으로 볼만한 거는 이양법, 모내기법에 대한 언급이 좀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색경이라는 것은 이거 역시 숙종 때 박세당이라는 사람이 쓴 글이에요. 농사와 관련된. 그리고 과농소초라고 해서 과농소초는 우리가 잘 아는 박지원의 글입니다. 정조 시기에 나왔던 박지원의 농사 관련한 책이에요. 요거 3개까지도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고려 시절에 농상집요하고 또 여기 책들하고 요 3개까지 많죠. 근데 아마 요 정도만 하시면 완벽하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목화재배 양잠, 중국, 화북 이게 바로 농상집요입니다. 이암이 들여온. 자, 2번 보세요. 인삼, 고추 등 상품 작물 재배 원의 기술을 수록했다. 이것은 바로 이게 바로 요거입니다. 산림 경제. 그래서 요거는 라예요. 라. 자, 3번 정초 변효문 이게 바로 그죠? 이건 맞는 말이네요. 그죠? 농사직설이니까 답은 3번이네요. 자, 4번 농촌 생활을 위한 백과사전으로 서유구 이거는 그죠? 마겠네요. 마. 임원 경제지. 강희맹이 손수 농사를 지은 그쵸? 이거는 금양잡농.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다른 거를 몰라도 농사직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으면 바로 솔직히 답은 찾을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다 알아서 더 어렵게 나오더라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농사직설 이야기였어요. 자, 25번 가볼게요. 자, 25번 보시면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바로 방금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색경 이야기 나왔으니까 색경을 저술한 사람은 아까 누구라 했어요? 네, 박세당이죠. 박세당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자기 자신의 생각을 글로 남기는데 그게 바로 사변록입니다. 여기 5번에 보시면 사변록. 사변록은 여러 그 유학 관련된 책 있죠. 대학, 중용, 노노맹자, 상서, 시경 이런 것들을 자신의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쓴 책인데
기존에 우리가 조선 사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주자의 생각, 주자의 설을 비판했던 글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노론 세력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노론에 의해서 사문난저, 사악하고 난잡하고 이상한 놈이다 이렇게 이제 몰렸다는 거죠. 답은 나왔네요. 5번입니다. 자, 1번 한번 봐볼까요? 시헌역을 도입한 사람 한번 나온 적 있었던데 김육입니다. 기기도설 이거는 이제 중국 청나라의 책인데 이걸 참고해서 거중기를 설계한 사람 그죠? 정약용. 그래서 수원 화성 지을 때 빨리 지을 수 있었다. 수원 화성 지을 때 써먹었다. 자, 3번 무오사화의 발단, 무오년에 일어난 살인들의 화죠. 조의제문, 의제를 조문하는 글 누가 썼습니까? 저희가 책에 자주 나오죠. 김종직의 글이었죠. 혼천일을 제작한 거 너무나 유명하죠. 장영실. 답은 5번입니다. 박세당 이야기예요. 박세당이 이제 활약했던 시기는 숙종 때예요. 우리가 박세당은 실학자로 분류를 합니다. 자, 26번 한번 봐볼게요. 여기 보면 조선 국왕의 일생이고 효명세자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효명세자는 정조의 아들이었던 순조의 아들인데 왕이 되지 못하고 세자 시절에 이제 죽게 되는 사람이 효명세자입니다. 일단 한번 봐볼게요. 효명세자가 입학을 한 곳, 이곳은 바로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이겠죠. 대성전에서 공자신의를 이게 바로 그리고 명륜단 이것도 다들 힌트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전문적으로 과 7개의 제가 있었다. 이것은 조선이 아니고 고려 국자감 이야기죠. 전국에서 부목 군현에 하나씩 이거는 조선의 향교입니다. 향교. 중앙에서 역시 향교는 중앙에서 선생님이 파견이 됐었죠. 생원시나 진서시 합격한 사람이 그렇죠. 성균관에 입학할 수가 있었습니다. 답은 4번. 한어는 중국어, 외어는 일본어, 여진어 이런 외국어 교육한 거는 사역원입니다. 사역원. 그러니까 통번역 공부하는 데죠. 답은 4번. 네, 27번 한번 봐볼까요? 27번은 3학년 때 배우는 부분인데 일단 좀 가볍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학. 이 사자는 사악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른 나라 거는 사악하다, 성리학이 최고다 라고 얘기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람 최익현이에요. 최익현이 척화에서 화해하면서 잘 지내지 않기를 바란다. 화해한 것을 배척하기를 바라면서 올린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도끼를 들고 와서 궁궐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울면서 얘기했던 건데 그러면서 싫다고 난리를 친 게 바로 여기 외인이라는 거죠. 외인. 이 외인은 일본을 얘기하죠. 이거는 바로 1876년 강화도 조약 직전입니다.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반대. 얘네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안 돼. 강화도 조약 반대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익현의 이야기고 나의 경우에는 이미 강화도 조약은 맺어진 이후에 일본에 이제 왔다 갔다 했던 수신사를 통해서 책이 들어와요. 조선 책략이라고. 수신사로 갔던 이 당시 사람은 누구냐면 김홍집이라는 사람이에요. 수신사는 두 번 크게 얘기하는데 이때 김홍집은 사실은 2차 수신사입니다. 두 번째 수신사예요. 그래서 1880년에 갔다 왔어요. 근데 이때 들어왔던 이 책이 다른 나라 오랑캐하고 이용해서 러시아를 물리쳐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에 반대하는 영남 지역의 성리학자들, 유학자들의 상소입니다. 상소. 내용이 좀 어렵죠. 그죠? 자, 1번 한번 볼게요. 김기수는 수신사가 맞긴 맞는데요. 요 2차 요것이 아니고 1차 수신사예요. 1차 수신사의 경우에는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일본으로 갔기 때문에 답이 벌써 나와버렸네요. 1번이 답입니다. 그죠? 자, 이거 계속 한번 좀 봐볼게요. 거문도 사건이라고 하는 2번은 1885년
제너럴 셔먼호가 불타는 사건은 1866년 병인년이에요. 거중 조정 조항은 뭐냐면 중간에 거해서 조정해주라 이런 뜻인데 이거는 조선과 미국이 맺은 조약이고 1882년이에요. 양헌수 부대가 프랑스군을 격퇴한 것은 바로 1866년 병인 양요. 이때 강화도에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1번이고 이건 3학년 때 배우는데 좀 어렵죠? 아직 안 배워서 그래요. 배우면 금방 합니다, 여러분. 자, 28번 볼게요. 28번 보시면 이 부분은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이에요. 도고. 도고는 매점매석. 그러니까 물건을 자기들이 막 사들이고 물건 가격이 오르면 내다 파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이 있는 경제력은 있지만 그닥 좋은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도고의 폐단이 한둘이 아니다. 이거는 조선 후기 이야기겠잖아요. 그죠? 즉, 이 상황이 나타난 시기 조선 후기하고 맞지 않는 걸 찾아라 이 얘기입니다. 1번. 청요직은 중요한 직책을 말하죠. 여기에도 우리를 넣어달라. 우리도 청요직에 나가서 일할 수 있게 해주라 하는 서얼의 이야기. 조선 후기 맞죠? 한글 소설도 조선 후기 맞네요. 동국 문헌 비고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영조의 업적이고 조선 후기로 볼 수 있죠. 연포의 외관 이게 틀렸네요. 이거는 조선 전기 우리가 삼포를 개항해가지고 부산포, 연포, 제포 삼포를 개항했던 건 조선 전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4번입니다. 이 판소리 역시 조선 후기 이야기죠. 답은 4번입니다. 예, 27번 외에는 다 풀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해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